우리 시장님께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조예가 깊으시고, 내일 이균영 작가의 문학동산과 기념비 제막식 또 기념식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래 선생님과 이균영 작가님께서는 아주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이렇게 인연을 맺어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꼭 조정래 선생님이 오셔야만 이 기념식이 빛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꼭 오시기를 바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소식에도 이렇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정래 선생님 아마 더 이상의 제가 설명을 하면은 더 군더더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침 연말까지 지금 집필 중에 공부하고 계신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예. 그러면 다른 의전이나 이런 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라도 선생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박수로 조정래 선생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와 리더의 지금 세계가 글로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충치적인 탐구다. 그것은 문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한 정의에 입각해서 작가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파악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 오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환경 오염은 앞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이 과연 몇 년이나 보장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시급하고 파급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광양은 빛이 좋은 곳만이 아니고 바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에서 볼 때는 땅 끝입니다. 해남만 땅 끝이 아니고 별교, 순천, 광양 다 땅 끝이지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전 세계의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에 태평양 적도에 있는 섬나라들 지금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해변 마을들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여러분, 한반도가 적도였다면 지금도 물차 올랐고 광양은 해변가니까 절반은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럴 지방 물은 당기는가? 그건 몰라요. 자연의 섭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온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연안의 물고기들은 지금 열대지방 물고기가 수두룩합니다. 명태가 탄수를 갖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징어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파괴되고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광양의 해수면은
무사되는가? 아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1년에 1mm든 2mm든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백운산으로 진짜지고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관심 없어요. 왜? 급해. 오늘 사실 급해. 돈 모아야 돼. 우리 인간들의 이기주의가 바로 내일 생각하래. 당장 오늘 배고파. 돈 벌어야 돼. 이수도 더 벌어야 돼. 그래서 자본주의 부자들은 돈만 거짓새끼입니다. 그래야 돼요. 있어도 계속 배고파. 더 가져야 돼. 그래서 빈부격차가 OECD 38개국 중에서 미국을 능가해서 지금 1등. 대한민국이 1등. 노인네 세대의 80%가 빈곤 상태. 노인 세대 빈곤율 50%, 1등. 자살률 1등. 애 안 낳기 1등. 0.8%. 이게 대한민국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둔감해요. 우리만 둔감한 게 아니죠. 지금 환경 시계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멸망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에집트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2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회의가 국제에 열립니다. 그런데 결의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서로 미뤄요. 서로 국가 이기주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어디죠? 미국. 미국은 제일 부자가 되기 위하여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 다음에 2위 나라가 어디죠? 세계 경제대국 2위. 중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 중국이 또 탄소 배출 2위. 1위를 한 이 두 나라가 국제회의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기피해 버려요. 이번에 참석달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m, 2m가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선 국가에 데려와가지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갖게 돼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후진 국가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착취해서 너희들 다 부자됐잖아. 그냥 부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기후위기를 해라. 돈을 내라. 기금을 내놔라. 그거로 바꿔주세요. 호소만 있을 뿐이지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가 나빠져가지고 1년에 전 세계에서 얼마가 죽는지 아십니까? 동해가 돼서 공기 나빠서 암 걸려 죽은 수가 800만 명.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는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로켓을 쏴서 민간인들이 달을 가지 않고 데리고 벗어나가지고 지구를 구경하겠다. 우주 예비시를 선언했습니다. 몇 달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무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거기 가는 돈이 얼마죠? 25만 불. 2억, 요즘 환율로 1,300원 따지면 약 2억 9,700만, 7천만 원. 그런데 거기에 예약한 사람이 600명입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 문제는 한 번 그걸 쏘아 올리는데 탄소가 380명을 태우는 하늘기가 뜨는 것은 60대 탄소를 뿜어냅니다. 이게 돈 많은 부자들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좀 무너지고 전 인류가 얼마나 살지 돈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돈 잔치를 하면서 오락으로
공예를 뿜어내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기수입니다. 단결이 여러분들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유엔이 왜 있습니까? 유엔에서 결의해서 생활에서부터 비닐로 하나 썼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비닐봉지 생활에서 소비적으로 쓰면 다 없애버리자. 쓰지 말자. 여러분들 시장 갈 때 다 비닐봉지 담아줬잖아요. 그것도 없습니다. 천으로 빨아서 쓰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매일 비닐로 써요? 중국에서 하루에 써쓰는 비닐로 얼마? 1억 장. 하루에 1억 장. 봉투도 없잖아요. 우리가 1년에 써쓰는 거 얼마? 5,200만 없었는데 60억 장. 1년. 그 전 세계에서 쓰는 게 얼마나 있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모든 과학의 발명품 문명의 이기는 유익과 폐해가 함께 있다. 스마트폰 유익하지요. 없어는 안 되지요. 그러나 저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추행부터 있어 해가지고 노름하고 뭐하고 뭐 이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섹스법을 하면 아휴 저렇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원치 집사님 고생 많이 하죠. 그랬어요. 제가 전화가 집사람한테 걸려오니까 그러나 그 고생은 당연히 해야 된다. 왜? 두 동네가 보는 건 다 착취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전기 이것들이 다 도해주시잖아요. 비닐로 생활을 줄이고 자동차도 걸어다니면서 하루에 10,000보를 거리면 10,000명 통치다. 안 고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단절시켜버리는 대화 탈취 시대를 만든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손자하고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풀어보고 있어. 애기를 만나고 서로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럼 뭐하러 만나? 도치더라. 이 난리입니다, 이게. 오늘도 또 그저께도 SRT KTX 타고 오면 젊은이들이 전부 2시간 정도 계속 그만 봐요. 뭘 보라고 보면은 치마 짧게 입은 여자들이 막 춤추는 거. 뭐 전부 그때도 완전 있는 거예요. 와. 비닐을 절약할 때처럼 하루에 10,000보씩 걸어다니다 회사는 자동차 슈퍼값을 소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 자동차는 편리한 대신에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악행을 하고 있다.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 온몸의 피가 머리까지 다 어나르게 올라가서 건강이 최고로 좋아지고 모든 장이 다 없어지고 암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걷잖아요. 현대 지역에다가 자동차를 10,000보를 걸을 때까지 쫙 밖에서 걸어서 매일 걸어서 출근했어요. 그에 비하면 95%. 여러분, 대체 시사라고 잘 먹으면 된다? 아이고, 30년 전에 비해서 고기 소모량이 10배로 늘어났어요. 자가감도 10배 늘었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 시키지. 고기 덜 먹어라. 또 할게요. 그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가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절약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태기가 자본주의 미덕이라고 400년 이후 200년 동안 부딪혔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지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데까지 와버렸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어리석음이 저지른 일이에요. 여기까지 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시장님께서 주도하시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햇빛만 빛나는 곳이 아니고 공예가 가장 적은 곳, 공기가 가장 깨끗한 곳 하고 만들면 관광객이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광양은 지금 토스코라는 거대한 기업이 들어와서 광양을 국내계 탄력 경제적으로 유통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공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철저하게 광양 제철이 잘 되도록 협조하실 때
그런 거에 뿌리지 못하도록 감시하시고 그것이 두 가지 역할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 와 있는가? 한반도 반은 이야기. 초등학교 때 배운 것. 지정학적인 반도의 운명 속에서 강대국의 에워싸여서 침략과 탈취와 강간과 유린 속의 비극의 역사를 살아갔다. 그것이 우리의 2000년의 역사잖아요. 저 옛날부터 지금.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말보다도 강대국의 열강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핍박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부산에 빠뜨려버렸던 한말, 조선말보다도 지금이 더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민들이 얼마 전에 3기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중국은 새로운 역사로 점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21세기 황제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보장받는 1차 그것이 이번에 3기 임기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래서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 스탈린, 길성, 큐바 전부 다 베트남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몰락의 절대 원인이죠. 민주주의가 없어요. 인민을 위하여 혁명했다고 하는데 인민이 없어요. 당원만 있어요. 권력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몰락했습니다. 전쟁도 없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에서 중국도 어택동이 주도까지 했죠. 시각에서 다시 살아난 병선회가 또 죽을 때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1인 독재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집단 지도 제재. 최근 죽은 장점이 갑자기 죽었죠. 장점이가 10년. 푸틴타워도 10년. 이거 내보내고. 그냥 바뀌어서 필리핀 왔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떠있는가 위대한 정치가로서 중국 역사에 말투를 하고 싶다 하는 욕심 때문에 제3기 연임을 하고 집단지도 제재 전제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전부 자기 말만 듣는 사람으로 배치했잖아요. 이것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이며 한반도가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는 미국이 오바마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이든까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노골적으로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G2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되리라고 하는 건 중국이 그렇게 빨리 되면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제가 정글말이라고 하는 중국 무대 소설을 썼습니다. 그때도 앞으로 한국을 따라오는데, 기회를 따라오는데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지금 다 따라와가지고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소니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삼성이 우리를 따라오는 앞으로 100년 걸릴 거야 하고 정답했습니다. 그런데 소니를 무너뜨려버린 게 15년 후에 무너뜨렸습니다. 방심한 자들의 교만은 뒤따라온 자들에게 반드시 제거된다.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중국도 그랬던 거죠. 우리 다 중국이었습니다. 아니죠. 1924년에 중국은 원자 폭탄을 가진 나라입니다. 원자 폭탄은 최첨단의 과학이죠. 노태통이 원자 폭탄 가졌습니다. 보고하니까 쓸데없는 무기 보관이나 잘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연간 40만 명에서 50만 명의 대학원 이상의 과학자들을 배출한다는 중국입니다. 상기를 계속했겠습니다. 부진파워도 다 공대 출신입니다. GDP도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을 만든 거예요. 자, 소련 먼저 로켓을 쐈습니다. 근데 미국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의 정거장을 만들기까지, 우주정거장을 만들기까지 10대 번, 20대 번 실수하고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중국적으로 발로켓 쏴서 우주정거장 만들어서 독신시켰습니다. 한 번도 사고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의 과학이십니다. 무슨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얼마요? 제가 질문했어요. 14. 지금은 또 1억 늘어서 15. 엄청나게 들어. 14까지 되니까 그냥. 그 나라가 미국과 지금 대결. 시진핑이 공언했습니다. 반드시 미국을 이기는 1등 국가가 돼야 된다. 나는 그걸 만들겠다. 그래서 인민이 당시 3위에서 괜찮아 하고 무기랑 그런 일이 거 뭐라고? 건방지게 절대 안 돼 하고 견제해 왔습니다. 15년 전부터 지금 노골적으로 심하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냐고? 미국이 지금 대만을 뭐라고 합니까? 일국양대 한국과 홍콩과 대만 중국 입장에서 한 나라인데 중국의 시대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미국도 모든 세계가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전향해서 그 두모로 대만을 찍어서 대만 해역의 위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시진핑과 미국 대통령이 영상회담을 할 때 대만 문제를 미국에서 제기하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장난을 하는 자는 그 불에 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떡밥을 뭐 믿고 소리요. 그걸 비유를 하게 말하는 그런데 3년임을 딱 자학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대만의 무력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이 추구를 하기 처음이겠다. 그 소리예요. 이건 간접적 선적 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신냉전 체제를 확고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체제를 가진 북한 세 나라가 그룹을 만들어서 미국, 한국, 일본의 공동생을 막겠다. 신냉전 체제. 이것은 냉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열전으로 풀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26%, 제가 정말 많이 있을 때는 25%였는데, 미국 하는데 수출의 26%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함께 참여해서 개발을 쳐야 돼. 병력 동원해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무시무시한 말 했잖아요. 국제회의 때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좀 어떻게 잘 해결해 달았더니 그건 남북의 문제 나오고 하면 발딱 끊어버렸어요. 육자 회담이 중국이 이뤄냈는데 그것도 거부한 거예요. 만약에 대만의 사태가 전쟁으로 비화하면 3, 4전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로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핵 선제 공격을 공언했어요. 그거 법제화시켰어요. 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외부 세력이 우리를 칠까봐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어용이라고. 지금 아니에요. 먼저 치고 들어가서 기세를 잡겠다는 소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 괜찮지만 이 정권하고는 윤 정권하고는 서로 잘하겠다 하고 동원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국민이 알면 뭐합니까? 아니죠. 알아야만 유정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저에게 대통령 자리를 맡겨줘도 해결책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 정도로 급박하고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만 정치하는 자들이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나가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시키다. 지금 여러분 전체에게 주어져 있는 해결해야 할 테마입니다. 우리 잊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떠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한 말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만든다. 항상 강조한 말이 깨어있어야 된다. 모두가 깨어있어 제발. 저는 작가로서 티베트산 문학관에 벽면에다 세계 돌에다 쓴 게 있어요.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어떤 신문 기자가, 원로 기자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좀 더 풀어주시지. 그래서 내가 저걸 풀어줬다면 태백산맥 아니라 하늘을 썼겠어? 죄송합니다. 가버렸어요. 제 나이 지금 8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으나 살아날까지 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 것이고 이것은 단수로 말하면 제 손자 생기들을 위한 책임이고 복수로 말하면 그와 더불어 세대들에게 선대로서 남겨가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제목과 맞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광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외사촌 누나가 광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광양을 왔다 갔다 해요. 태백산맥을 쓰면서 순천, 여수, 별교 취재하면서 광양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고향 땅 중에서 굉장히 애정을 깊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더 깊게 애정을 갖게 한 것이 소설가 이균영입니다. 이균영은 고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제 동대문문과 직계 후배인 정채봉 아동문학가, 순천의 문학관이 있죠. 그 사람도 이종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그래서 특히 후배분 중에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균영을 대했던 사람이고 그의 빠른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 제가 글을 보내면서 그나마 이해한 삼았던 것은 제의 힘으로 혼자 남겨진 미망인을 도와서 보험회사에서 많은 보험금을 청에 만들어준 우리 제가 이균영을 위해서 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 광양이 보다 잘 되면 좋지요. 광양을 잘 되게 하는 것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듯이 광양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광양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농권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 바뀌고 지금은 기업인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역사회든 국가든 부자나 가난하나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기서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상호의 삼국장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물은 게 광양 제철이 제철 회사를 보고 싶어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관광 자원으로 어느 부분을 개방하고 있는가? 아니래요. 어때요? 말이 안 되죠. 100% 안전을 도모하는 상황 속에서 외부 인사들이 광야에 오게 되면 철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는 것을 한 부분에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포함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포함 제철을 저 100m 높이 고로까지 다 올라가 봤고, 왜냐하면 박태선 회장님이 전기를 잘 썼거든요. 아동 전기를. 그리고 한강 뒷부분에 신동으로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특별히 다 보여줬고, 광양도 와가지고 전부 다 샅샅이 그때 제가 탐복합니다. 포항에 없는 꼭 목감처럼 철이 돌고 나오는 우와, 제 성이 처음 봤죠. 모든 사람 그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한 번씩은 보여주면 광양에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어 하고 관광객이 몰려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시장님 빠지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하시라. 연상회에 요구하시라. 네? 민주국가는 국민의 국가다. 시민의 국가잖아요. 왜 안 해주냐? 해주라. 우리 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광양제처럼 광양이 자랑이잖아. 우리 함께 살자. 보여주라. 하면 저쪽에서 예 하고 어느 정도 해서 보여줄 거예요. 오늘 하나 멋지게 줬다. 이걸 해결해서 여러분들 바로 삽시다. 자, 광양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홍쌍 여사의 매시고 봄이 되면 15만 명이 몰려들잖아요. 호수도 그를 하면 그만큼 사시사철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걸. 왜 그런 좋은 활동과 이용 못합니까? 지금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광양은 이름이 광양이잖아요. 광양.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더 빛나는 곳이 광양이에요. 햇빛이 제일 좋은 곳이 광양이라고. 야광주보다 이름이 더 좋잖아요. 야광주. 야광주가 햇빛이 비싼 나는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더 좋잖아요. 그 곳이 진짜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이 시대의 특성을 빨리 파악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 5일째 근무가 완전히 초차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반 이상이 넘어가지고 좀 완전 마이카 시대. 주말이면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온통 천지를 가고 다닙니다. 그런 관광의 시대에 맞춰서 잠재되어 있는 관광상을 우선 개발하십시오. 그건 광양 시민의 힘입니다. 여기 리더들의 힘입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전혀 없어요. 어느 사람도 돈 쓰게 돼 있어요. 여행하면서, 여행하는 의미가 뭐죠? 새로운 거 보는 거. 새로운 거 즐기는 거잖아요. 볼거리. 즐기는 거, 그거 뭔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볼거리, 먹는 거. 그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광양불고기를 한동안 유명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광양불고기를 자취를 가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광양이 지금 아닐까요? 몰라요? 지금 대관령 한우 전국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 식당들이 3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서울서 광화문 사람들이 광고버스가 100대씩 쳐요. 그들이 수건놓고 하는 돈 얼마나 했어요? 왜 광양 불고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브랜드를 살리지 못하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광양 시민의 책임이다. 오늘 별소리 다 하네. 좋은 소리 할 줄 알았더니 나쁜 생각 다 해서 하네. 아니죠.
시대의 특성을 빨리 분석하자. 다음, 세 번째는 햇빛이 좋은 곳은 농사가 잘 되잖아요. 고우, 광야, 보성, 다 농사가 잘 됩니다. 보성은 일제시대부터 일본놈들이 만든 사밭으로 잘 되어가다가 농약 치는 바람에 망조가 들어서 제가 테라세 문학관 만들기 전부터 두시만 나가 제발 농약 치지 마라. 저 농약 좀 풀렸다. 두문주가 뭐라냐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농약 좀 봤자 15일이면 햇볕이 쫙 나가버립니다. 아니 그럼 15일 동안 수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혈을 어떻게 할 건데. 농약은 동작이 있어. 아닙니다. 그런 얘기 얘기하는 건 KBS에서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성까지 농약수가 싹 다 방해해. 딱 큰 나갔는데 그때부터 박사님, 독자 박사님. 그때 거꾸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난리 속에서 커피가 좋아가지고 스타벅스 바람보다 지금 국민의 99%가 커피만 마시고 녹자 시장이 다 죽어서 살아납니다. 그 좋은 보고를 지금 녹차 축제 하는 거 그건 그냥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동안 계속 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지쳐서 나이 마흔 됐을 때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균형을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균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동자 보증 또 집 보증 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부터 찾아서 균형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작물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농촌지원주와 연계해서 뭔가 제공해서 이 좋은 햇볕 속에서 특산물을 만들어서 요새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중간상이 없습니다. 바로 직거래합니다. 그러한 특산물 개발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시장님과 의논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흥의 유자가 정말 잘 되는 곳입니다. 20년 전에 유자 와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전략 유자가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유자를 목욕탕에도 집어넣고 생선해 먹을 때도 거기다 찍어서 바로 강판에 해서 찍어 먹고 향기가 기가 막히다. 유자나 비타민C가 제일 많은 과일이잖아요. 우리는 유자 화로불을 몰라요. 겨우 유자 차 만들어 먹고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설탕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생한 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일본이 다 전략 폐기했다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완전 폐기. 왜? 농약 축기다. 유자의 그 구멍이 뻑뻑 뚫리다시피 했잖아요. 그 농약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유자나무를 다 쳐 없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지구가 공해에 시달리고 있듯이 우리는 먹거리 속에 무한히 많은 공해, 화학약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평균적으로 들어있는 화학약품이 약 50가지입니다. 그 50가지가 일으키는 암이 약 35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을 해야 됩니다. 그 고흥이라는 자연환경 좋은 데서 하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스코만이 아니라 포스코와 비슷한 대형 기업이 또 하나 더 들어오면 좋겠죠. 공해가 전혀 없는 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하실 일은 빈털을 골라내서 털을 공짜로 제공하는 기업을 유인하라. 유인책이 있어야 되죠. 싱가포르가 그 많은 기업을 유인했던 것은 단 이틀 사흘 만에 화가 내줍니다. 법인세를 바로 바꿔줍니다. 매년 동안 10년. 국민들에게 90년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줍니다. 또 죽을 때까지 또 가. 지금 방향이 할수 있는 길은 빈 농토를 쌓여 매입해서 시에서
무조건 큰 무공의 큰 기업에 공짜로 주고 세금 적게 지방세 적게 내고 무시라. 그렇게 해서 기나 안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올 여왕이 여러분들이 이익을 담당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로 가는 새끼들, 그 동년배들 같은 동시에 세대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땅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생애를 바치는 진정한 노력을 할 때 이 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끝나면서 여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테레사의 문학관이 쓴지 13년입니다. 테레사의 문학관은 두 가지 특성을 가졌습니다. 단일 작품으로 문학관이 있었습니다. 세계 유일한 겁니다. 아리랑까지 하면 유이한입니다. 유이. 조정래는 아리랑스 문학관 진지에 협약현사 가지고 문학관 벌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색은 10권짜리 소설을 그대로 옮겨뱉기 필사한 사람들이 끝없이 생겨서 저의 서재, 집필, 시비 등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필사본 전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또 모자라서 증축을 만들기로 또 해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예산편성에서 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수에 강연을 올 일이 있어서 도대체 여수 사람들은 몇 명이나 필사를 했을까 해서 출판사에서 명단문화를 가지고 지역을 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여수가 7명, 춘천 몇 명이지? 3명, 벌교 몇 명이지? 보선까지 합해서 3명. 광양은 없어요. 광양 사람들은 독서를 하되 태산의 감동을 못 받으신 분들만 사는 모양이죠. 농담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내겠습니다.